우리가 지금 이제 뭐 하고 있냐면, 미분의 도함수의 활용이 총 6가지가 있어. 6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접선의 방정식이고, 끝났고, 두 번째가 이제 롤과 평균값의 정리가 두 번째, 그럼 세 번째가 극대극소, 네 번째가 최대 최소, 다섯 번째가 방부등식, 여섯 번째가 속도 가속도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하고 세 번째 내용을 하도록 할 겁니다. 자, 평균값의 정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롤의 정리하고 평균값의 정리가 있고요. 롤의 정리는 평균값의 정리의 특수한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균값의 정리가 뭐냐면 F'C라는 친구가 바로 뭐냐? 기울기다. 이제 이러한 식을 가지고 우리가 뭐 하는 거야? 문제를 풀어 나간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이 롤하고 평균값의 정리라는 거는 일단 이게 중요해. 뭐가 중요하냐면 전제 조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제 조건이 바로 뭐냐면 닫힌 구간에서 뭐가 돼야 되냐? 연속이 돼야 돼. 그리고 열린 구간에서 뭐가 가능해야 되냐? 미분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결론적으로 롤의 정리하고 평균값의 정리는 철저하게 어떤 조건 아래에서 사용되는 거야? 미분이 가능한 함수에서만 사용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리고 이러한 이제 조건이 있다라고 한다면 롤의 정리하고 평균값의 정리의 차이라고 보면 원래 정확히는 차이점은 아닌데 굳이 조금 구분해서 차이점을 얘기하면 롤의 정리는 FA하고 FB 값이 같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구간이 나에게 어떻게 주어지냐? A에서 B까지 주어진다라고 하면 A가 이제 X의 작은 값, B가 X의 최대 큰 값이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 이 구간에서 FA와 FB가 똑같다라는 거는 이제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출발했을 때 Y 값과 도착했을 때 Y 값이 뭐 하다는 얘기야?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리고 평균값의 정리는 이러한 조건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FA하고 FB가 같지 않을 때 우리는 평균값의 정리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평균값의 정리는 얘도 되고 얘도 돼. 알겠니? 그런데 얘가 되는 경우는 평균값의 정리라고 말을 안 붙이고 뭐라고 한다고? 롤의 정리라고 딱 찍어서 이야기를 해. 알겠어? 그래서 평균값의 정리라고 얘기를 할 때는 롤의 정리를 제외하고 나머지 경우에 평균값의 정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알겠지? 롤의 정리도 평균값의 정리인 건 맞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집합 배웠잖아. 그치? 부분 집합에 뭐가 들어갔어? 전체 집합이 들어갔잖아. 자기 자신 똑같은 집합이. 근데 뭐 진부분 집합 해가지고 그거는 뭐 했어? 뺐잖아.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롤의 정리는 평균값의 정리에서 FA하고 FB가 같아지는 특별한 상황일 때만 롤의 정리라고 하고, 얘네가 같지 않을 때, 시작과 출발의 Y값이 같지 않을 때를 우리는 평균값의 정리라고 하자, 이런 얘기야. 그러면 이 롤의 정리, 평균값의 정리는 결국에는 뭘 말하는 거냐면 이거 말하는 거야. 여기가 이제 지금 롤의 정리도 같으니까 A라는 점에서 B라는 점까지 출발해서 도착을 했어. 이렇게. 알겠지? 그러면 출발지하고 도착지를 이렇게 연결을 한번 해본다는 얘기. 알겠어? 그러면 이거의 기울기는 뭐가 됩니까? 당연히 0이 되겠지. 맞죠? 그러면 F'C 값이 기울기가 되는 값. 기울기가 되는 값인데 롤의 정리에서는 출발과 도착의 Y 값이 같으니까 얘가 뭐가 될 거야? 0이 될 거란 얘기지. 그치? 그러면 F'C, 즉 어떤 C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된다고? 0이 된단 말이잖아. 그러면은 자, 곡선 이렇게 있잖아. 여기서는 이렇게 되겠지. 그쵸? 그런데 쭉 이렇게 되다가 여기 이 점에서는 이렇게 되겠지. 접선이. 맞습니까? 그리고 얘도 또 이렇게 쭉 내려올 거야. 이렇게 쭉 내려왔다가 다시 여기서 뭐가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그니?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친구하고 여기 있는 이 친구는 F 플라임 값이 뭐가 되는 값이야? 0이 되는 값이지. 그러면 이렇게 0이 되는 이 X 값이 A에서부터 B 사이에 적어도 한 개 이상은 뭐 해야 된다? 존재해야 된다. 이게 롤의 정리야. 그 다음에 평균값의 정리는 이렇습니다. 출발이 여기에요. 도착이 여기야.
알겠지? 그러면 출발하고 도착을 연결하니까 이러한 상황이 될 것이고 우리는 이거에 뭐를 구할 수가 있습니까?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겠지. 맞죠? 기울기는 당연히 뭐 여기 있는 a, fa하고 b, fb라는 두 점을 이용해서 기울기를 구하면 되겠네. 자, 그렇게 구했을 때 f'c가 누가 나오는? 기울기가 나오는. 알겠니? 롤의 정리에서는 이 친구가 0이니까 그냥 0으로 딱 그냥 써버리면 되지만 평균값의 정리에서는 a하고 b점이 어떻게 주어지냐에 따라 가지고 당연히 뭐 하겠어? 달라지겠지? 그래서 이 기울기가 나오는 이 x값, c값이 존재한다 반드시. 그럼 어떻게 체크하면 되냐? 이게 기울기니까 얘하고 똑같은 거 이렇게 그냥 체크해 보는 거지. 그러면은 뭐 여기 이 정도의 점을 이렇게 지나갈 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점을 이렇게 지나갈 때, 즉 여기에서의 뭐 c값과 여기에서의 c값은 바로 뭐란 얘기야? 기울기하고 똑같은 값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쵸? 마찬가지로 a보다는 크고 b보다는 작은 이 공간에서 이 c값은 적어도 몇 개? 한 개 이상은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이런 얘기야. 자, 이차 함수로 한번 해볼게.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그러면 이렇게 선생님이 이었어.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얘하고 기울기가 똑같아지는 친구는 어디 있겠어? 이렇게 가보면 뭐 이 정도 여기 어디 이 정도 있겠지. 이렇게. 그치? 그러면 여기가 a, fa 얘가 b, fp라고 했을 때 a보다는 크고 b보다는 작은 이 위치에서 누가? 얘가 하나는 존재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당연히 함수가 굉장히 뭐가 이렇게 복잡한 이런 식의 형태의 함수를 만약에 만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a점이 여기고 b점이 만약에 여기다 그럼 이렇게 그어보면 당연히 얘하고 똑같은 친구는 굉장히 많이 이렇게 만나는 거 알 수가 있겠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일단은 이 평균값 정리와 롤의 정리는 굉장히 기초적인 문제는 되게 단순합니다. 자, 풀면서 바로 얘기해 줄게요. 이런 내용들은 뭐 간단히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일단 기초적인 문제 한번 잠깐 보면 이렇게 돼 있어. fx가 이렇게 돼 있다. 구간에서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상수 c를 구하라. 그러면 롤의 정리라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은 뭐가 생각나야 되냐? f'x가 0이 되는 x값을 구하자 라고 보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뭐 구해보면은 얘는 f'x가 뭐가 되죠? 2x 빼기 4가 되잖아.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0이 되는 x값을 구해보면 얘는 뭐가 되겠어? 2가 되겠지. 이 2가 어디 있는지만 체크하면 돼. 여기 사이에 들어가는지만 체크하면 된다고. 혹시라도 만약에 여기가 당연히 얘가 이제 2차 함수니까 프라임 값이 0이 되는 값은 하나밖에 안 되겠지. 근데 여기가 만약에 몇 차라면 4차라면 프라임이 0이 되는 값이 몇 개 나오겠어? 3개도 나올 수가 있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 3개가 모두 다 이 범위에 들어갈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어? 안 들어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무조건 나오는 걸 다 답이라고 하면 안 되고 반드시 범위 안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체크해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뜻인지 알겠어? 그러면 뭐 얘는 끝나는 거야. C값이 얼마냐? 그냥 2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지. 자, 이 친구 보면은 얘는 평균값의 정리래. 평균값의 정리는 F'C equal 1이 얘들아 기울기잖아. 기울기. 그치? 그래서 평균값의 정리는 여러분이 뭐를 먼저 구해야 되냐? 기울기를 먼저 구하셔야 됩니다. 뭐부터 구한다고? 기울기. 기울기 어떻게 구하냐? 얘가 마이너스 1콤마가 있고요. 2콤마가 있잖아. 이렇게. 그치? 그러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 1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겠니? 0이 되겠네요. 맞죠?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3이 되겠지. 그치? 그럼 당연히 얘가 출발점, 얘가 무슨 점? 도착점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럼 출발점과 도착점을 이렇게 뭐 가 있으면 얘를 이렇게 있는 거가 지금 이게 기울기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기울기 한번 구해보시면 어떻게 되죠? 빼니까 뭐가 됩니까? 3분의 빼니까 뭐가 되죠? 3. 답이 얼마야? 1이야. 오케이? 그러면 나는 f'x equal 1이 되는 누구를 구한다? x값을 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뭐 간단하지. 얘도 뭐 f'x 하면 2x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2x equal 1이니까 x는 뭐가 된다? 2분의 1이 되고 이 사이에 있는지만 뭐 하자? 체크하자. 이렇게 보면 돼. 그러니까
평균값의 정리와 롤의 정리는 단순하게 말하면 그냥 딱 이거야. 그냥 롤의 정리는 도함수가 0이 되는 x값, 즉 근을 구하면 되는 거고, 평균값의 정리를 구하려면 누구부터 구해야 돼? 기울기부터 구해야지. 기울기부터 구해. 기울기는 주어진 구간의 양 끝값을 이용해서 좌표를 구하고, 그 좌표를 이용해서 기울기를 구하고, 그 다음에 플라잉 값이 그 기울기가 나오는 C값을 구하고, 반드시 뭐 체크해야 된다? 그 C값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지 체크해야 된다. 됐습니까? 자, 이게 이제 조금 응용이 되면 이렇게 나와. 자, 변형문제 한번 보면, 모든 실수 x에서 미분이 가능한 함수가 있대요. 근데 이것을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도함수가 얼마란 얘기야? 1이란 얘기야. 알겠니? 그랬을 때 이 값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 한번 구해보자.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러면 여러분은 뭔 생각을 해야 되냐면, 얘가 지금 플라잉 값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플라잉 값이면 얘를 우리가 뭐로 볼 수도 있다는 얘기니? 기울기로 내가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알겠어? 그러면 기울기로 한번 보시면 어떻게 돼야 되냐? 여기에서 여러분이 한번 보면 어떻게 되겠어? 얘가 지금 뭐야? 뭐 출발, 얘가 도착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여기에 반드시 뭐가 와야 돼? 보시고 x 플러스 1에서 x 빼기 1을 빼는 거니까 빼기 x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가 이렇게 없어지니까 뭐만 남습니까? 2만 남는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죠? 그런데 이거의 값이 지금 얼마나 그래? 아니 잠깐만. 플라잉 값이 1이라고 했으니까 이만큼의 값이 얼마란 얘기니? 얘가 1이란 얘기가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 친구만은 답이 얼마가 되냐? 당연히 얘가 넘어가야 되겠네요. 답이 얼마가 된다? 2가 된다? 이렇게 이제 풀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또 이제 조금 더 어렵게 응용이 되면 이렇게 응용이 되는데, 여기 한번 보시면 fx 그래프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다. f2의 최대값을 한번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고, 자 0,1을 지난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x가 0보다 크고 2보다 작은 곡선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0보다 크고 2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 이거 위에 이무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뭐라고? 4란 얘기거든. 그러면 0,2 열린 구간 0,2에서 이무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는 건 얘는 뭘 말하는 거냐면 미분을 말하는 거야. 미분. 그치? 그러면 열린 구간에서 미분이 된다라는 거는 닫힌 구간에서 뭐가 된다는 얘기니? 연속이라는 얘기가 돼야 되겠지, 당연히. 미분이 된다라는 거는 자연적으로 연속이 뭐가 된 거야? 보장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f2의 최대값이 지금 얼마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f 플라임 어떤 c값이 뭐가 된다는 얘기니? 4보다 이하니까 작거나 같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러면 이 c값은 뭐가 되는 거야? 0에서부터 뭐가 돼야 되지? 2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맞아요? 그럼 우리 이 친구도 뭘로 해석할 수가 있어? 기울기로 해석할 수가 있겠지. 그치? 기울기로 해석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2-0분의 맞아요? 여기는 f 뭐가 되겠니? 2-f0인데 f0이 얼마죠? 2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쵸? 그렇게 되는데 이게 바로 뭐란 얘기야?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겠네. 결론적으로 이 친구 넘어가니까 8 되고요. 넘어오니까 뭐가 되네? f2는 10보다 뭐하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f2의 최대값은 바로 뭐가 돼야 된다? 10이 돼야 된다. 이렇게 사용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야. 근데 이게 선생님이 조금 더 그래프 가지고 얘기를 좀 해주면 이런 얘기야. 어떤 그래프가 얘들아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 그냥 좀 더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 알겠지? 그러면 여기가 0이고 여기를 선생님이 2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자, 여기서 이만큼의 그래프가 있는데 이만큼의 그래프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뭐 이하라고? 4 이하라는 얘기야. 그 얘기는 뭐냐면 접선 이렇게 그거 봤는데 이게 모두 다 뭐 이하라는 얘기야? 4 이하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 4 이하니까 사실은 접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일 때가 당연히 F2가 최대가 될 수 있겠어? 당연히 접선의 기울기가 크면 클수록 빨리 증가한다는 얘기잖아. 그치? 빨리 증가하니까 당연히 여기 F 플라임 어떤
그 값이 이 값이 뭐가 돼야 돼? 4가 될 때가 당연히 최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렇죠? 그러면 어딘가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있는데 그 친구 이 기울기가 4일 때가 최대가 될 것이고, 그러면 이 최대일 때가 바로 여기서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거에 바로 뭐가 된다고 볼 수 있어? 최대값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럼 이 친구가 0,2고 얘는 2,4모란 얘기가 되는 거니까 0,2에서 2,4모까지 이렇게 올라갈 때 이 기울기 값이 뭐가 되면 된다? 4가 되면 된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x가 몇 칸 갔어? 2칸 갔잖아. 그치? 2칸 기울기가 3면은 얘는 8칸을 가야 되고 2에서 8칸을 가니까 얼마가 된다? 10이 최대값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이해 안 되죠? 우리가 이제 어떤 함수 그래프를 보고 얘 증가하네? 얘 감소하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증가한다, 감소한다라는 거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판단하냐면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x의 부등호와 y의 부등호가 뭐하냐면 같으면 이거는 증가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가 1,2를 지나고 얘가 만약에 3,6을 지난다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알겠지? 그러면 x가 클 때 y 값도 뭐 한 거니? 아니 이거 아니죠. x 값이 클 때 y 값도 뭐 하는 거야? 큰 거잖아. 그치? 여러분 이거 좌표를 한번 찍어 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뭐 1,2가 여기 있고 3,6은 뭐 여기 있다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거 두 개 이어보면은 뭐 어쨌든 1차든 또는 뭐 곡선이든 간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는 무조건 뭐 하게 돼 있어? 증가하게 돼 있지. 맞죠? 그래서 증가한다라는 거의 수학적인 의미는 바로 뭐냐면 x가 클 때 y가 뭐하다?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x가 클 때 y는 뭐해? 작아. 또는 x가 작을 때 y는 커. 간단하게 정리해서 여기는 부등호가 일치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부등호가 뭐 한다고 보면 돼? 반대라고 보면 되겠지. 알겠지? 뭐 이런 얘기네요. 얘가 3인데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1,-3은 뭐 이 정도라고 보면 되고 3,-1은 이렇게 봐야 되겠지.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 두 개를 이어 보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들아?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맞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사실 이제 이 두 이야기는 사실은 뭐 고1 때 우리가 뭐 1대1 대응 이런 거 얘기할 때도 다 했던 이야기야. 그냥 한번 뭐 한 거야? 그냥 다시 한번 점검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야기는 일단은 뭐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고 그냥 부등호 방향이 같으면 증가고 부등호 방향이 다르면 감소다라고 정도는 뭐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그 미분계수 도함수를 배웠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 도함수를 좀 활용해서 우리가 증가 감소를 좀 판단해 보고 싶은데, 자 여기 이제 뭐 이렇게 fx가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 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 왼쪽 부분은 뭐 여러분 증가하는 거 알 수 있겠죠. 그쵸? 오른쪽은 감소하는 거 알 수 있겠지. 그러면 이 증가할 때 f 플러스 x는 어떻게 되고 감소할 때 f 플러스 x는 어떻게 되냐라고 살펴보면, 증가할 때는 여러분이 증가하는 어떤 점에서의 접선을 이렇게 그려보시든 무조건 뭐가 되는 거 알 수 있습니까? 양수가 되는 거 알 수가 있겠네. 그치? 그 다음에 감소할 때는 어디를 잡아서 이렇게 여러분이 그리시든 다 뭐가 되고 있습니까? 0보다 작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야. fx 입장에서 네가 증가냐 또는 감소냐 라는 거를 우리가 판단하고 싶을 때, 우리가 이제 이 도함수라는 거를 몰랐을 때는 어떻게 판단해야 돼? 일단 두 점을 내가 무조건 잡아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x 두 점을 잡았을 때 y 값이 어떻게 되냐 그 얘기지. x가 클 때 y가 커지냐, x가 커지는데 y는 작아지느냐를 가지고 증가 감소를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플라이 값을 우리가 알았으니까 이제는 뭐 하면 돼? fx를 갖다가 도함수를 만들어 버리는 거야. 도함수 만들고 내가 어쨌든 원하는 어떤 뭐 x 이퀄 2에서 뭐 증가하냐 라는 걸 따져보면 f 프라임 이 값을 구해보고 나서 이게 0보다 뭐하다면 크면 기울기가 양수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걔는 무조건 뭐하게 돼 있어? 증가하게 돼 있다는 얘기지. 알겠니? 그래서 플라임 값을 가지고 우리는 뭐 하겠다는 얘기야? 증가와 감소를
따지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은 그냥 쭉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보면 돼. 보기 3번 한번 잠깐 봐봐. 다음 함수가 증가하는 구간과 감소하는 구간을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봐라 이렇게 문제가 나왔네. 그치? 물론 우리가 이제 3차 함수 그래프도 오늘 다 배울 거고 이제 할 건데 일단은 그 전에 자, 증가하는 구간과 감소하는 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 f 프라임 x를 뭐 하는 거야? 만드는 거야. 알겠어? 얘를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얘는 3x제곱 마이너스 6x가 되는 거 알 수가 있겠네.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x 이퀄 0하고 2가 근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지. 그치? 0하고 2가 근이면은 요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뭐가 된다? 2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이게 f 프라임 x 함수가 되겠지. 맞지? 그러면 여기에서 이 값은 지금 양수잖아. 그쵸? 이쪽은 지금 뭡니까? 음수고요. 이쪽은 지금 뭐니? 양수가 되잖아. 그렇지? 그 얘기는 뭐냐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어디까지? 여기 있는 0까지는 그래프가 뭐가 되는 거야? 여기 위에 있잖아. 그래 안 그래? 위에 있다는 얘기는 fx 입장에서 봤을 때 f 프라임 x는 뭐야? 각각의 f 프라임 x의 함수값들은 fx 위치에서의 기울기야. 기울기. 그치? 그러니까 x값이 만약에 여기 있을 때 프라임 값이 여기 있다. 양수란 얘기는 fx 입장에서 여기 있는 a라는 x값에서의 기울기가 이 값이란 얘기가 되겠지. 그쵸?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오는 동안에는 뭐가 되는 거야? 양수가 되는 거야. 기울기가. 양수니까 여기 있는 함수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겠지. 어디까지? x 이퀄 0까지는. 알겠어? 그리고 0이 되면서부터 0에서부터 어디까지? 2까지는 이렇게는 지금 어디 쪽에 있습니까? 음수 쪽에 있죠? 그러면 이거는 지금 기울기가 다 뭐란 얘기야? 음수란 얘기잖아. 그러니까는 이렇게 감소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고 다시 2를 지나면서부터는 다시 뭐 하고 있어? 다시 양수잖아. 그게 바로 뭐가 되냐? 이렇게 증가한다 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사실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많이 나타날 건데 나왔어? 자, 나이를 먹었나 봐 얘들. 자, 이렇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여기하고 여기를 딱 잘랐을 때 이쪽하고 이쪽에서는 뭐하고 증가한다 라고 말할 수 있고 이쪽에서는 뭐한다고 말할 수 있어? 감소한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그래프를 안 그리고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 라고 보면 f 플라임 x가 3x 제곱 마이너스 6x가 될 것이고 그쵸? 그러면 이 친구가 0보다 만약에 큰 쪽을 한번 조사해보자 그 얘기야. 알겠지? 그럼 2차 부등식 아니야. 그러면 얘는 3x로 묶었을 때 x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되니까 0하고 2 x가 0보다 작거나 또는 x가 2보다 뭐하다? 크다. 이쪽에서 뭐한다? 증가한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리고 이 사이인 0에서부터 2까지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반대로 이렇게 되는 구간이 되겠지. 그럼 여기서는 뭐 한다고 말할 수 있다? 감소한다 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차 함수는 2차 함수를 가지고 판단하니까 조금 더 편리하겠지. 4차 함수는 그 아래 차수인 3차 함수를 가지고 판단하니까 조금 더 뭐 할 수 있다? 편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만 더 가볼게요. 자, 여기 이제 이 내용이 조금 중요한 내용인데 한번 봐봐. fx가 증가하면 f 프라임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fx가 감소하면 f 프라임 x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밑에 이거 한번 보자. 이거 1번하고 이제 2번의 이 판단을 조금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이 판단이 뭐냐면 도함수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우리가 어떻게 알아들으면 돼? 직관적으로 기울기가 0보다 크다라고 알아들으면 돼. 알겠지? 그럼 기울기가 0보다 크면 당연히 얘는 뭐야? 증가야. 알겠어? 그래서 f 프라임 x가 0보다 크면 fx는 증가한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 근데 여기에서 뭘 좀 말하고 싶냐면 만약에 f 프라임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즉
이거 갖다가 붙어버리면은 그러면은 fx가 여기에 뭐가 들어와야 되냐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여기 한번 잠깐 보고 같이 할게요. 일단 플라임 x가 0보다 크면 fx는 증가하는데 이거에 여기에 해당하는 fx가 증가한다라고 하면 여기에는 뭐가 붙니? 이게 붙네. 그치? 다시 여기에는 이퀄이 안 붙었어요. 그러니까 f 플라임 x가 0보다 크면 fx는 증가한다 라고 말했고 여기는 이거에 역에 해당하는 fx가 증가하면 f 플라임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는데 이 두 개 차이 여기는 왜 이퀄이 붙지 않고 여기는 왜 이퀄이 붙었는가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할 건데 자 일단은 이렇게 보자. 3차 함수 중에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어. 이렇게 올라갔다가 잠깐 이렇게 멈췄다가 이런 식이 된 함수가 있어요. 뭐 전체적으로 y 꼴 x 세제곱 이 함수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이야. 그러면 이렇게 쭉 올라왔다가 0일 땐 0이겠지. 이렇게 잠깐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에 f 프라임 x 값을 한번 구해보면은 자 이거 양수겠죠. 그쵸? 양수 점점 좀 작아지긴 하겠지.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러면 작아졌다가 여기서 뭐가 되는 거냐? 정확하게 0이 되는 거예요. 0. 기울기가 0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뭐가 됩니까? 양수가 이렇게 되는 거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 여기는 이 fx 함수는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냐? 증가 함수라고 말할 수가 있어. 맞죠? 쭉 증가하고 있으니까.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는 f 프라임 x가 0보다 크고요. 여기서도 f 프라임 x가 0보다 큽니다. 그런데 0,0이라는 이 한 점에서만큼은 f 프라임 x가 뭐가 되냐? 0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0보다 컸다가 여기서 잠깐 0이 됐다가 다시 이렇게 0보다 커지는 거거든. 그래서 fx 함수가 만약에 증가한다고 한다면 f 프라임 x는 뭐가 될 수가 있다? 0보다 크거나 같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f 프라임 x가 만약에 f 프라임 x가 이렇게 나와버리면 어떻게 될 수가 있냐? 이 얘기는 f 프라임 x가 양수인 경우도 있고 또 뭐인 경우도 있겠니? 0인 경우도 있겠지. 그러면 f 프라임 x가 이거인 경우에도 뭐 해야 되더라? 만족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가 어떤 함수 한번 볼 거냐면 상수함수 한번 볼게요. 상수함수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 상수함수는 x 전 구간에 대해서 f 프라임 x가 뭐가 되는 거니? 0이 되는 거잖아. 맞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fx라고 만약에 한번 해보면 f 프라임 x가 0이야. 분명히 0이야. 그치? 그런데 fx 함수가 지금 뭐가 아니니? 이건 증가함수가 아니잖아. 이해됩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런 얘기야. 함수 얘기를 먼저 하면 f 프라임 x 값에 0이 뭐 할 수 있어? 붙을 수가 있다고. 올라갔다가 잠깐 쉬었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함수도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부르는 거야? 증가함수라고 부르겠다는 얘기야. 알겠니? 근데 f 프라임 값을 먼저 이야기하고 이거의 증가함수를 먼저 나중에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f 프라임 x가 0보다 커야만이 우리는 증가함수라고 말할 수가 있지. 여기에 이퀄이 붙어버리면 우리는 얘를 누구로 생각하면 되겠어? 상수함수로 연결 지으면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f 프라임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fx가 증가하냐? 클 때는 증가하는 게 맞아. 그런데 fx가 만약에 0이 되는 순간이 있다라고 하면 상수함수 입장에서 상수함수가 특수한 경우야. 다른 거는 다 가능한데 상수함수를 만약에 놓고 보면은 얘가 f 프라임 값은 0이라고 볼 수 있지만 증가함수라고 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택지가 나올 수가 있어. 봐봐.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있는데 어떤 구간에서 증가해. 알겠니? 그러니까 얘는 f 함수, fx 함수가 증가한다. 증가 이야기가 먼저 나왔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증가 얘기가 먼저 나오면 올라갔다가 잠깐 쉬었다가 이렇게 가도 우린 얘를 뭐라고 보겠다는 거야? 증가라고 보겠다는 거지. 그러니까는 f 프라임 x에 뭐가 붙는다? 이퀄이 붙는다 이 얘기라고. 함수를 먼저 이야기하고 도함수를 선택할 때는 얘가 붙는다 이 이야기라고. 그러니까 얘는 이퀄이 붙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야? 거짓이라고 보는 거야. 잘못된 선택지야. 근데 f 프라임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얘를 먼저 얘기하고 나서 증가감소를 나중에 이야기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 여기 있는 이 이퀄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증가가 뭐가 될 수가 있다고? 안 될 수가 있다고. 왜? 누구 때문에? 상수함수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도 뭐가 되는 거야? 거짓이 된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야. 정리하면 이거예요. 증가감소를 먼저 이야기하고 f 프라임 x를 이야기할 때는 뭐가 붙을 수 있어? 이퀄이 붙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야. f 프라임 x를 먼저 이야기하고 증가감소를 이야기할 때는 얘가 붙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누구 때문에? 상수함수라는 이 함수 때문에 이게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함수의 증가 상태하고 감소 상태라는 말이 있는데 증가 상태, 감소 상태라는 말은 실제로 별로 우리가 사용하지는 않아요, 잘. 근데 이제 뭐 굳이 구분을 한번 좀 보면 이것만 좀 그냥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 증가하고 감소는 구간에 대한 개념이야. 그러니까는 증가한다, 감소한다라는 거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고, 증가 상태와 감소 상태라는 거는 이 상태라는 말이 붙으면 얘는 한 점에서 정의되는 개념이다 라고 보면 돼. 굳이 한번 따져보면 이런 문제가 있는데 다음 함수가 x 이퀄 2에서 증가 상태에 있는지 감소 상태에 있는지 한번 조사해봐라 그 얘기야. 그러면 나는 뭐 하면 되냐, f 프라임 x를 이렇게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2를 집어넣겠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는 함수 전체가 증가인지 감소인지가 궁금한 게 아니고 그냥 x 이퀄 2라는 특정한 그 위치에서 증가인지 감소인지가 궁금하다는 얘기야. 그렇게 특정한 지점을 이야기할 때는 증가 상태, 증가 감소라는 상태라는 말이 붙어. 감소 상태, 증가 상태. 그리고 뭐 어디에서 A에서부터 뭐 B까지 이렇게 구간의 개념일 때는 상태라는 말이 안 붙고 증가인지 감소인지 조사해봐라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문제 한번 잠깐 봅시다. 여기 보면 이런 이야기야. 무슨 이야기냐면 함수 fx가 이렇게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래. 그러면 이거는 결국에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거니? 실수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실수 전체에서 증가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그렇게 되는 실수 A 값의 범위를 한번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선생님이 이 문제 풀기 전에 3차 함수 이야기를 좀 잠깐 좀 하고 좀 이걸 문제 풀어볼게요. 봐봐. 3차 함수를 얘들아 도함수 만들면 몇 차 함수니? 2차 함수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2차 함수는 얘들아 그 x축하고 관계에서 몇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어? 3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을 거야. 왜? x축을 뭐 2번 만났지. 근이 2개인 경우, 근이 하나인 경우, 근이 뭐한 경우? 없는 경우 이렇게 되겠지. 즉 자, 이렇게 볼 때 이러한 경우가 있고요, 이러한 경우가 있고요, 이렇게 생긴 경우가 있어. 이거는 지금 다 뭐냐면 f 프라임 x를 말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f 프라임 x가 이럴 때 fx는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생겼겠느냐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있는 이 점하고 이 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얘는 뭐니? 플러스야. 그쵸?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가 되겠지.
그리고 얘는 이 점을 중심으로 해서 얘는 플러스가 되고 얘도 뭐가 되겠어? 플러스가 되겠지. 근데 여기는 뭐 만나는 점이 아예 없으니까 얘는 모두 다 뭐가 되게 플러스가 되겠지. 다시 말하면 플러스 0 마이너스 0 플러스 y값 기준이 y값 기준. 여기는 플러스 얘는 0 y값 기준 플러스 얘는 그냥 다 플러스 이렇게 되겠지. 그쵸? 그러면 f 프라임 x가 0보다 크다. 즉 플러스라는 개념은 무슨 개념이야? 얘가 플러스라는 개념은 증가한다라는 개념이야. 그리고 얘가 0이라는 개념은 접선의 기울기가 0이라는 얘기잖아. 그치? 우리가 그거를 갖다가 그냥 잠깐 멈춤이라고 표현할게. 알겠어? 그러니까 쭉 증가하다가 여러분 이차함수 이렇게 보면 쭉 증가하다가 여기서 뭔가 잠깐 멈추겠지. 그리고 다시 얘는 뭐 하는 거니? 감소하잖아. 그치? 즉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넘어갈 때 어쨌든 간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넘어가는데 숫자가 이어져 있다라는 거는 반드시 어디를 지나야 된다는 얘기야? 0을 지난다는 얘기가 되겠지. 맞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얘는 잠깐 멈춤이야. 멈춤. 그리고 마이너스 개념은 얘는 감소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얘는 자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자, 첫 번째 구간, 두 번째 구간, 세 번째 구간이라고 했을 때 이 첫 번째 구간, 두 번째 구간, 세 번째 구간의 첫 번째 구간에서 얘들은 어떤 상황이 펼쳐져야 돼? 증가해야 돼. 왜? 얘가 양수니까. 그치? 두 번째 구간에서는 뭐 해야 돼? 감소해야 돼. 세 번째 구간 뭐 해야 돼? 증가해야 돼. 그러니까 그래프가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야. 3차 함수가. 그럴 것 같죠? 그 다음에 이러할 때는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증가했다가 잠깐 멈춤. 그리고 다시 뭐 하는 거니? 증가하는 이런 형태가,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겠네. 맞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는 거니? 계속 증가하는 거야. 계속 이렇게 잠깐 멈춤 없이 증가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것 좀 봅시다. 여기 있는 y값과 여기 있는 y값은 얘들아 어때? 얘가 크고 얘가 작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얘가 될 것이야.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뭐가 되냐? 이렇게 되겠지. 맞죠? 그러니까 f 프라임 x에서 얘가 함수값이 점점 작아진다라는 거는 뭘 뜻하는 거냐면 접선의 기울기 값이 뭐가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점점 작아진다 이 뜻이 되겠지. 큰 2였다가 2분의 3이었다가 1이었다가 2분의 1이었다가 더 자서 0되고 이렇게 되겠지. 그러다가 다시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그쵸? 그러다가 또 어떤 점을 이 점에서 가장 제일 낮아질 거야. 그치? 제일 낮아지고 그 점을 다시 지나면 다시 점점 또 뭐가 회복이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다시 0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이렇게 양수값이 되겠지. 맞죠? 그래서 일단은 자 이거 기억합시다. 3차 함수는 총 3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몇 가지 형태가 있다고? 3가지 형태. 이렇게 3가지인데 선생님이 얘네들의 별명을 선생님이 붙여줬어. 얘는 웨이브야. 선생님 앞으로 이렇게 부를 거야. 이 3차 함수 이 그래프는 뭐라고 이름이? 약간 이렇게 웨이브가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움찔이야. 뭐라고? 증가했다가 잠깐 움찔했다가 이렇게 거북이 이렇게 있으면 뭘 탁 건드리면 목에 탁 들어가잖아. 잠깐 움찔하는 거야. 얘는 뭐냐면 휘리릭이야. 그냥 휘리릭 올라가 버리는 거야. 뱀 도망가듯이. 그래서 자 얘는 웨이브, 얘는 움찔, 얘는 휘리릭 3가지를 기억하시고 그러면 이 웨이브, 움찔, 휘리릭은 그래프가 이제 어떤 상황이냐 다시 한번 말하면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얘네들은 도함수가 근을 갖느냐 몇 개 갖느냐 안 갖느냐를 가지고 뭐 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도함수가 그래프가 근 2개 가질 때 하나 가질 때 안 가질 때 그러면 얘는
점점 이렇게 그래프가 처음에 기울기가 컸다가 점점 작아졌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됐다가 다시 커지는 거야. 0은 되지 않고. 이해되시겠죠? 이것까지 잠깐 얘기하고 할게. 얘기 나왔으니까. 여러분 2차 함수는 선생님이 무슨 함수라고 강조를 했습니까? 축대칭 함수라고 강조를 했지. 그치? 그럼 이 축에 대해서 여기 있는 이 좌측과 여기 있는 우측이 뭐가 되겠어? 대칭관계가 되겠네. 그쵸? 그러면 이거 영향을 그대로 받는 3차 함수는 이 축에 해당하는 이 x값을 그대로 따라가 보면 이 점이 있어. 이 점. 알겠니? 이 점을 우리는 변곡점이라고 부를 거고, 변곡점이라는 용어는 수트에 안 나오고요. 미적분에서만 사용을 하는데, 변곡점 용어 자체가 이제 좀 이렇게 사용하기 좋아서 쌤이 쓸 테니까 그렇게 참조하세요. 그러면 2차 함수는 우리가 무슨 함수라고 부르냐? 축대칭 함수라고 부르지. 맞죠? 3차 함수는 정확하게 뭐냐? 이 변곡점에 대한 대칭 함수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좌측에 이만큼의 그래프를 이 점에 대해서 180도 딱 돌리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이만큼의 이쪽 부분의 함수를 이 점에 대해서 싹 돌리면 선풍기 이렇게 바람개비 돌듯이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이게 대칭이 되다 보니까 얘들아 엄청나게 중요한 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플러스 증가였다가 마이너스로 갈 때 잠깐 0이 되는 이 점이 있겠지. 그리고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가 되게 하는 잠깐 이 점이 있겠지. 0이 되는 점. 우리가 이러한 점 f'x가 0이 되는 이러한 점을 우리는 극점이라고 불러. 극점이라고 부르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넘어가게 하는 이 점을 우리는 극대점이라고 그래. 극대 위에 있으니까. 그리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넘어가게 하는 얘를 갖다 우리가 극소점이라고 불러. 극소점. 알겠니? 그래서 원함수에서 이러한 그래프가 있을 때 증가했다가 감소가 되게 하는 터닝 포인트 극대점, 감소했다가 증가가 되는 터닝 포인트 극소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도함수 입장에서는 어떻게 나타내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내려가니까 이렇게 내려가는 쪽에 여기가 바로 극대점이 되겠지. 그리고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로 이렇게 증가할 때 지나가는 이 근을 갖다가 뭐라고 부른대? 극소라고 부르면 되겠네.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 극대하고 극소라는 단어의 특징상 극대는 뭔가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배부르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는 배부르니까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이렇게. 알겠어? 그리고 얘는 지금 뭐 하고 있어? 올라가고 있죠? 왜 올라갑니까? 배고프니까 올라가는 거야. 밥 먹으러. 그래서 도함수 함수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 있는 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내려오는 게 극대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넘어가는 게 극소점,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야. 됐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 자, 대답해보자. 3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은 몇 가지라고? 3가지야. 알겠지? 웨이브가 있고, 두 번째 뭐가 있고, 움찔이 있고, 세 번째 뭐가 있어? 휘리릭이 있어. 자, 웨이브하고 이 둘의 차이는 증가 감소 입장에서 보면 웨이브는 뭐가 있어?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런데 움찔이나 휘리릭은 뭐야 얘들아? 증가만 하는 거지. 자, y는 ax 세제곱일 때 a 값이 0보다 클 때는 이러한 상황이야. 알겠니? 근데 만약에 a 값이 0보다 작아. 오케이?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1차 함수 한번 생각해 보면 기울기가 0보다 크면 어떻게 되죠? 올라가죠. 작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려오죠. 똑같아요. 3차 함수, 1차 함수하고 이제 홀수 차수끼리 다 똑같은 형태거든. 여기서 올라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올라가는 거야. 전체로 다 올라가는 형태가 되겠지. 이렇게. 그럼 양수는 어떻게 되겠니? 반대로 이렇게 내려와야 되겠지. 이렇게. 웨이브면 움찔이면은 내려왔다가 잠깐 움찔했다가 이렇게 가야 되겠지. 움찔했다가. 휘리릭이면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알겠습니까?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제 이 정도만 지식을 가지고 일단 한번 얘랑 볼게요. 3차 함수가 있네요. 실수 전체에서 증가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러분은 앞으로 이제 뭐 3차 함수, 4차 함수 엄청나게 뭐 지겹게 많이 들을 건데 3차 함수 얘기가 나오면 머릿속에 뭐가 생각나야 돼? 세 가지 딱 그렇게 생각이 나야 돼. 알겠지? 그런데 얘는 실수 전체에서 증가라고 했으니까 누구하고 누가 돼야 되겠어? 누구하고 누가? 움찔하고 휘리릭이 대상이 되겠지. 맞아요? 웨이브는 안 되잖아요. 감소가 있으니까. 그러면 움찔하고 휘리릭의 그래프 형태가 나오면 되겠구나. 그렇게 그래프가 나오는 실수 A값의 범위를 구하라. 이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를 3차 함수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야. 우리가 지금 풀고 있는 단원의 대단원 이름이 뭐냐면 도함수의 활용이지. 그래서 모든 문제의 키는 다 어디에 있어? 도함수에 있어. 알겠어?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읽어볼게요. 이거나 이거가 된다라는 거는 얘네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f'x의 근이 몇 개란 얘기야? 한 개나 또는 없다는 얘기가 되겠지. f'x가 근이 한 개거나 근이 없으면 반드시 이런 모양이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근이 한 개거나 없다. 당연히 누구 사용하면 되겠어? 얘가 몇 차 함수니까? 2차 함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래버리면 끝나는 거야 그냥. 그래서 다시 문제 들어올게요. f'x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3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거에 뭐가? 판별식. 판별식 어떻게 되죠? 뭐 4분의 d 하면 되겠죠. 이렇게. 얘가 짝수니까 그치?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ac 하니까 6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당연히 a 값이 뭐가 되겠어? 0에서부터 6 이렇게 구하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두 번째 문제. 이렇게 생겼는데 구간 여기에서 감소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최고차항이 지금 뭐니 얘들아? 음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해도 이렇게 움찔이거나 휘리릭이 되면 좋겠다 이런 뜻이 되겠지. 그러면 얘는 뭐가 돼야 되냐? 도함수 f'x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되거나 또는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 푸는 방식은 똑같아요 결론적으로. 그럼 우리는 뭐 하는 거니? f'x를 한번 구해보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3 내려오니까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a 이렇게 되겠다. 그쵸? 그럼 이거에 뭐가? 판별식이 0보다 뭐 하면 되겠어? 마찬가지 작거나 같으면 되겠지. 0보다 작다라는 거는 근이 없다라는 얘기고 이퀄 0은 뭐가 되는 거야? 근이 하나라는 얘기니까.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뭐 하면 돼? 문제 풀면 되고. 그러면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보통 우리가 이렇게 안 하잖아. 양수로 하잖아. 그치? 양수로 하니까 x 넘겨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버리셔도 상관없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아듣겠죠? 자, 이게 363번 문제 한번 보면은 이렇게 되는데 fx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얘들아.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이라고 얘기했네. 우리가 역함수 언제 배웠니 얘들아? 작년 이맘때 배웠어. 고1 때. 그쵸? 역함수가 된다라는 거는 얘들아 뭐가 전제 조건이 돼야 되는 거야? 1대1 대응 관계가 전제 조건이 돼야 되는 거지.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자 앞으로는 얘들아 역함수라는 말이 나오거나 그 다음에 1대1 대응이라는 말이 나오거나 증가 또는 감소만이라는 이 세 가지 용어는 무슨 용어야? 같은 용어라고 보면 돼.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이 363번 문제가 평가원 문제인데요. 위에서 우리가 풀었던 익힌 문제하고 무슨 문제야? 똑같은 문제라고 보면 되겠네. 그러면 얘는 얘가 양수니까 f'x 만들어 보면은 x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3a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거에 뭐가? 그렇지. 판별식이 4분의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이걸 이용해서 a의 범위에서의 최대값을 뭐 하면 된다?
구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여기 이제 발전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거 봐봐. 자, 여기까지만 할게. 임의의 실수 t에 대해서 y equal t라는 이거 뭐니 그냥 x축의 평행한 선을 말하는 거지. 자, 얘가 곡선 이거와 만나는 점의 개수를 뭐라고 한다고? gt라고 한다고. 자, 선생님이 얘가 3차 함수니까 선생님 3차 함수 3개를 가지고 한번 판단해 볼게요. 이렇게 해보면 여기 있는 y equal t는 여기 지날 때는 몇 개가 되겠니? 교점이 하나, 얘는 몇 개? 2개. 얘는 몇 개? 3개. 얘는 몇 개? 2개. 얘는 몇 개? 하나. 이렇게 되겠지. y 값이 이렇게 올라감에 따라 가지고 뭐가 되겠어 얘들아? 하나였다가 2개였다가 3개였다가 2개였다가 하나가 되겠지. 즉 만나는 점의 개수를 뭐라 그랬어 얘들아? GT라고 했지. 그러면 GT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될 수가 있어 없어? 없겠지. 뭔 말인지 알아듣니? 좀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 얘기야. 자, t equal 얘가 gt 함수야. gt 함수가 뭐냐면 여기 만약에 여기 이 t 값을 선생님 3이라고 하고 이 t 값을 선생님 5라고 한번 해볼게. 알겠지? 그러면 t 값이 3이 있고요, t 값이 5가 있습니다. t가 3이 되기 전까지는 얘들아 몇 개야? 하나지. 하나. 교점이.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gt 함수는 어떻게 그려지냐면은 하나로 이렇게 쭉 오는 거야. 이렇게. 그러다가 자 3에서 몇 개가 되는 거야? 2개가 되는 거지. 오케이? 그리고 3에서부터 어디까지는? 5까지는 몇 개가 되는 거니? 3개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5에서 다시 몇 개가 돼? 2개가 되고 여기부터 몇 개가 돼? 1개가 되는. 이게 바로 GT 함수야. 오케이? 그럼 여러분이 봤을 때 이거 지금 GT 함수 이해되지? 그럼 이게 지금 여기서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냐고. 아니잖아. 불연속이잖아. 불연속. 그치? 그러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뭐냐면 여기 있는 이 친구하고 이 3차 함수가 점의 개수가 GT인데 GT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면 좋겠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아, t가 이렇게 어디에서 지나든 다 똑같은 값이 나와야 되겠지. 1개 나왔다가 2개 나오면 반드시 이렇게 점프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거기가 당연히 뭐가 되겠지? 불연속이 되겠지. 그래서 얘가 만약에 얘는 봐봐. 무조건 몇 개야? 무조건? 하나밖에 안 되지. 무조건 몇 개밖에 안 돼? 1개밖에 안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익힌 문제 이야기를 어렵게 표현한 게 발전 문제야. 그러니까 쉽게 주려면은 이렇게 주는 거야. 이 문제 뭐라 그랬어? 실수 전체에서 얘가 3차 함수가 증가하면 좋겠다라고 대놓고 준 거야. 그냥 내가 뭐 해석할 게 없어.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당연히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려면 웨이브가 되면 안 되고 움찔이나 휘리릭이 되면 되겠구나라고 딱 판단할 수가 있잖아. 근데 발전 문제에서는 네가 뭐 해야 돼? 이 상황을 판단을 해야 돼. 상황을 판단해서 이게 웨이브도 되나? 아니면 움찔과 휘리릭만 되나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걸 판단하는 게 바로 여기 있는 y equal t하고 3차 함수의 점의 개수를 gt라고 gt가 연속이 되도록 여기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 펼쳐지면 안 되니까 너는 안 되고 니네 둘이가 가능하다. 나머지 문제 풀이는 뭐해? 똑같아. 이해되겠어? 도함수 만들어서 도함수의 판별식이 0보다 뭐라고? 작거나 같다를 이용해서 A의 범위를 구한 다음에 정수 A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잠깐 쉴게요. 이렇게 3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이 구간에서 뭐 하면 좋겠다고? 감소하면 좋겠다는 거야. 근데 이 A 때문에 우리는 3차 함수가 어떻게 생긴지 알아? 몰라. 그치? 근데 어쨌든 간에 얘가 지금 양수니까 감소 구간이 있으려면은 이렇게 돼야 되겠다라는 거 내가 알겠지? 네. 그러고 1하고 3이 그럼 어디 있어야 돼? 1이 여기 있고 3이 여기 이렇게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당연히 되겠지. 왜 그러냐면은 1,3에서 감소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럼 우리가 얘를 가지고 뭔가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어 없어? 없다고. 왜 그러냐면 뭐 여기는 1에서의 함수값이나 3에서의 함수값이 뭐 얼마가 되면 감소하고 뭐 이런 걸 이용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용하는 게 뭐라고? 도함수야. 도함수. 도함수를 이용하고 뭐 어떻게 되냐? 얘가 이러한 상황이 펼쳐질 것이고요. 그럼 1하고 3이 어디 있으면 돼?
이쪽에 있으면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1이 여기 이렇게 있고 3이 이렇게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되겠지? 왜 그러냐면은 1하고 3 사이가 이만큼이 될 것이고 여기서 지금 아래에 있으니까 뭐가 되는 거니? 감소하는 거라고 우리는 뭐 할 수 있어? 볼 수가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제 문제는 여기 있는 1이 어디까지 올 수 있냐 그 얘기야. 1이 여기까지 올 수 있을까 없을까? 1이 만약에 여기라고 한번 해봐. 1이 여기라고 하면 얘는 어디냐면은 여기를 말하는 거거든.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러면 쌤이 아까 이 얘기를 안 했는데 여기 있는 점이 바로 뭐냐면 극대야 극대. 그리고 여기 있는 점 얘가 바로 뭐냐면 극소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게 극대, 마이너스 감소해서 플러스로 가는 게 극소. 알겠어?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극대라는 이 점은 여기 왼쪽 입장에서 얘가 만약에 왼쪽 편이라고 한번 해봐. 그러면은 얘는 어디에 속해? 증가에 속하지. 맞죠? 그 다음에 근데 이 점이 오른쪽에 있는 이쪽하고 한 편이 된다고 생각을 한번 해봐. 그러면 얘는 뭐 하는 중이야? 감소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런 식으로 f'(x가 0이 되는 딱 그 점은 증가라고 봐도 되고요, 감소라고 봐도 돼요. 그런데 만약에 증가했다가 움찔했다가 이렇게 다시 증가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여기는 이 점은 또 f'(x가 0이 되는 점이야. 그치? 근데 얘는 증가했다가 감소하거나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점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극점은 아니야. 플라임 값이 0이기는 하지만 극점은 아니야. 얘는. 알겠니? 그런데 이 점은 우리가 무조건 뭘로 봐야 되냐? 얘도 증가고 얘도 증가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 점은 무조건 뭘로 보는 거야? 증가라고 보는 거야. 이 점은 감소할 수가 없잖아. 그치?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점은 이쪽 입장에서는 증가다라고 우길 수도 있고, 이쪽 입장에서는 뭐라고 우길 수도 있어? 야, 너 감소해야 라고 우길 수도 있다는 얘기야. 둘 다 틀린 게 아니라고,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1이라는 친구가 여기까지 와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없다 이 얘기야. 마찬가지 여기 있는 3도 여기까지 이렇게 오더라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없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문제가 어떻게 풀리냐라고 보시면 이렇게 보면 되겠지. 이게 f'(x가 되는 거고, 그러면 f'1과 f'3이라는 친구가 뭐가 되면 되겠어? 0 가능하고요, 여기 가능하겠지. 이게 바로 뭐야?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오케이? 얘도 마찬가지네. f'3이 0도 가능하고요, 음수 가능하죠. 그러니까 얘가 0보다 뭐하다? 작거나 같다. 이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공통인 A 범위를 구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선생님이 간단하게 이해를 할게요. f'1이 이렇게 되고 얘는 이러한 범위가 나온다. f'3은 이렇게 되고 이러한 범위가 나오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두 개를 당연히 뭐 해야 되겠어? 동시에 만족을 해야, 또는 개념이 아니지. 왜 그러냐면은 1과 3이 둘 다, 얘도 그리고 얘도 다 만족을 해야 되니까 공통 부분이 답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답은 이게 우리가 찾는 답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원함수를 가지고는 여기 있는 값과 여기 있는 값 가지고 모두 해결할 수가 없어. A가 미지수고 그러기 때문에. 알겠지? 그런데 도함수로 놓고 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범위가 뭐 하는 거야? 정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두 번째 문제 한번 보시면, 이제 지금 마이너스야.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될 거란 얘기야. 그러니까 얘가 마1, 얘가 1 이러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맞죠? 그런데 이렇게 가지고 판단할 수가 없고, 얘가 음수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돼? 이렇게 될 것이고, 뭐가? f'(x) 함수가. 그치? 그러면은 마 1에서 1까지 증가하면 좋겠다고 했으니까 x축 위에 있어야 되겠지. 양수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 이런 식이 되면 되겠지. 근데 여기 있는 마이너스 1이 어디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다. 여기 있는 1도 여기까지는 가능하다.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맞습니까? 그러니까 f'-1, f'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이걸 가지고 A 범위를 뭐 하면 된다? 판단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해됐죠? 별로 어렵지 않죠, 이거는? 이게 발전 문제로 한번 가면 얘들아, 이런 얘기가 돼. 어떤 얘기가 되냐면, 자, fx가 이렇게 있어. 이건 3차 함수야. 알겠지? 자, 이거 위에 점 t, ft에서의 접선의 y절편을 뭐라고 하자고? gt라고 하자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 gt를 가지고 무언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뭐를 구해야 돼? gt를 구해야 돼. 이거 지금 평가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gt가 뭐냐면 t, ft에서의 접선의 y절편이야. 우리 접방 배웠잖아. 그치? 그러면은 얘가 접선은 무조건 출발이 선생님이 어디라 그랬어? 접점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접점이 뭐가 되는 거니? t, t 세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에 t제곱 플러스 at 이렇게 되겠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기울기는 f 플라임 t가 돼야 되니까 이거 넘어가면은 3t 제곱이고 마이너스 2 넘어오시고 a 플러스 2t 플러스 이게 기울기가 되겠네. 그쵸? 그러면 이 친구 기울기 얘하고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지나는 점이 되겠지. 그러면 얘네를 이용해서 우리가 뭐를 구해야 돼? 접점을 그 접선의 방식을 구해야 되겠지. 그러면 y는 3t 제곱 a 플러스 2t 플러스 a에다가 x 빼기 t 플러스 여기다가 t 세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t 제곱 플러스 at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 됐습니까? 자, 이게 지금 접선의 방정식이야. 그러니까 얘들아 보통 평가원 문제라든지 좀 이렇게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은 이제 이 정도의 식이 기본식이라고 보면 돼,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이 접방 엄청 열심히 많이 연습해야 되고, 지금 열심히 연습 방학 때 만약에 안 하잖아. 시험 생각보다 많이 힘들어질 겁니다. 계산이 굉장히 많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되고, GT의 정체가 뭐냐면 Y절편이야. 그럼 Y절편 얘들아 뭐가 되는 거야? X에다 뭐 집어넣으면 돼? 0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러면 이거를 뭐 하면 돼? 정리한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그게 GT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이해되죠? 그래서 GT를 정리해보면, 정리 여러분이 해보세요. 2t 세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의 t제곱 이렇게 됩니다. 정리하면. 근데 사실 정리하는 거는 이거 뭐 마이너스 t를 곱해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3t 세제곱이니까 얘하고의 관계에서 마이너스 2t 세제곱이 되는 거고. 그쵸? 그렇게 정리하면 돼요. 자, 그러면 GT가 라고 했네. 그럼 얘가 GT야. 그러면 T에 관한 몇 차 함수니 얘들아? 3차 함수가 되겠지. 최고차항이 음수니까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치? 0에서 5에 증가한다. 얘가 0이고 얘가 5가 되면 되는 이런 문제잖아. 그럼 나머지 푸는 문제는 아까 했던 거하고 뭐해? 똑같아. 그러니까는 여기서 GT까지 구하는 이 접선의 방정식 내용이 뭐였기 때문에 추가됐기 때문에 발전 문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쨌든 여러분이 이제 내신에서 만나게 되는 조금 수준이 있는 문제들은 이런 형태로 다 뭐 한다는 얘기야? 바뀐다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단순히 뭐 하나만 딱 구하라는 게 아니고 그걸 구하기 위해서 또 두세 가지 식을 미리 또 내가 계산해서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라고 보면 돼. 상황이 이해되겠죠? 그러면 얘는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될 것이고, 그치? 그러면은 얘가 0, 얘가 5 이렇게 되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f 플라임 t f 플라임 0이 0보다 크거나 같고 f 플라임 5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식을 g 플라임 f가 아니죠? g 이걸 가지고 g 플라임 t를 만들고 거기다가 0 집어넣은 거와 거기다가 5 집어넣은 게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이용해서 나는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들으셨죠? 자, 증가감소 이야기는 이 정도만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극대극소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 건데, 자, 극대극소는 얘들아 이걸로 선생님이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볼게요. 극대극소는 얘들아 이런 얘기야. 주변에서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예를 들면은 뭐 그냥 뭐 경화여고 2학년 1반 있다고 한번 해볼게. 알겠지? 2학년 1반 안에 친한 친구들 몇 명 이렇게 있겠지? 그치?
그래서 뭐 선생님 그냥 A 그룹이 있고요. 자, B 그룹이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 알겠어? 친한 친구들끼리. 그래서 이번에 뭐 수학 시험을 봤는데 어떤 A 그룹 친구들은 80점 맞고 얘도 80, 세 명이들 다 80을 맞았어. 알겠니? 어떤 친구는 얘는 85를 맞고 얘는 75를 맞고 얘는 90을 맞았다고 한번 해볼게. 알겠어? 응. 그리고 C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C라는 그룹은 누군가 한 명은 100점을 맞고 한 명은 뭐 70점을 맞고요. 한 명은 80점을 맞았다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 알겠지? 그러면 극대나 극소는 바로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끼리 가장 큰 게 극대야. 우리끼리. 자기 친구들끼리. 알겠어? 그래서 그래프에서는 자기 주변에 있는 자기 주변이라는 거는 아주 뭐 작은 범위를 말하는 거야. 막 1, 2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바로 자기 주변에서 가장 큰 애가 극대야. 자기 주변에서 가장 작은 애 얘가 극소가 되겠지. 이 점이 극대가 되겠죠. 선생님 방금 빨간색 점 찍은 애가 주변에서 제일 위에 있잖아. 그쵸? 얘가 극소가 되는 거예요. 극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친구는 왼쪽에 있는 친구보다는 크겠죠? 오른쪽 친구보다는 뭐 하겠어? 같잖아. 그래 안 그래? 자, 이런 상황이라고 볼 때 여기 있는 A에 80, 80, 80을 맞았을 때는 셋 중에 아무나 야 내가 제일 잘 봤어 라고 말해도 괜찮다 이 얘기야. 반대로 내가 제일 못 봤어 라고 말해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여기는 왼쪽보다는 무조건 커. 오른쪽하고는 뭐에 같아. 그치? 그러니까 주변에서 내가 제일 높지 어쨌든. 나보다 높은 애 없잖아. 그러면 극대라고 그냥. 그러면 극대. 여기 있는 친구들은 다 똑같아. 80, 80, 80이야. 그치? 그러면 그 중에서 내가 제일 높죠. 아니 동률인데 나보다 높은 사람 없잖아. 그러면 내가 극대야. 반대로 내가 제일 낮지. 내 밑에 없잖아. 그러면 내가 극소야.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점들은 모두 다 극대이면서 뭐가 되는 거니? 극소가 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극대 극소는 미분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뭐 미분, 연속 아무 상관없어 그냥. 알겠지? 어떤 그래프든지 자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이 점이 바로 뭐란 얘기야? 극대점이라는 거야. 왜? 주변에서 내가 뭐하니까? 제일 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점 같은 경우는 주변에서 내가 제일 작다는 얘기인데 주변에서 내가 제일 작다는 얘기는 뭐냐면 왼쪽 오른쪽을 조금씩 살펴봐. 이렇게 알겠어? 살펴보니까 왼쪽보다 내가 작잖아. 오른쪽보다 내가 작지. 그러니까 얘는 극소가 되는 거야. 이 점도 뭐가 되겠습니까? 왼쪽도 얘고 오른쪽도 얘잖아. 주변에서 내가 제일 작으니까 극소가 되는 거지. 여기 있는 점은 왼쪽은 나보다 크죠? 오른쪽은 나보다 뭐해? 작잖아. 지금 내 가운데 낑겨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극대도 극소도 아니야. 이런 거는. 알겠어? 왼쪽 오른쪽을 살펴봤을 때 내가 제일 크면 극대. 살펴봤을 때 내가 제일 작으면 극소 그거야. 알겠지? 이렇게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판단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근데 사실은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뭐가 중요하냐? 미분이 가능한 상황에서의 극대 극소는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사실은 이게 포인트야. 알겠어? 그러니까 극대 극소에 대한 개념은 아셔야 돼. 그러니까 극대는 뭐라고? 주변에서 내가 제일 커. 극대. 알겠어? 내가 제일 작아. 그러면 뭐라고? 극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극대 극소는 누구하고 상관이 없다? 미분이나 연속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알겠지? 근데 이제 우리의 관심은 뭐냐면 미분이 되는 함수에서의 극대와 극소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거를 내가 한번 보려고 하는 거란 얘기야. 알겠어요? 자, 그래서 미분이 되는 함수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선생님이. 넘어가서 여기 한번 볼게. 내가 이렇게 그냥 그래서 할게.
자, 이런 함수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이런 함수가 이렇게. 이거 3차 함수인데요. 그러면 극대극수는 얘들아 뭐라고? 주변서 내가 제일 커가 극대지. 그럼 여기서 누가 극대겠어? 뭐 이 정도가 극대라고 볼 수가 있겠지. 내가 제일 커 그 얘기잖아. 그치? 얘가 뭐가 되겠어? 극소가 되겠지. 내가 제일 작아. 주변에서 전체에서 내가 제일 커는 뭐야? 최대값. 이해되겠어? 전체에서 제일 작은 애는 뭐가 되는 거야? 최소값. 알겠지? 주변에서 우리끼리 제일 큰 애가 극대, 제일 작은 애가 뭐라고? 극소. 이렇게. 이해되니? 그러면 선생님이 하나 물어볼게. 극대하고 극소는 여러 개 있을 수가 있겠지. 무리가 뭐 여러 개면 여러 개 있을 수가 있겠지. 이해되지? 그러면 극대는 극소보다 무조건 큽니까? 그러니까 여러 반에 친한 친구도 몇 명씩 있을 거 아니야? 공부 잘하는 애 그룹이 있고 공부 못하는 그룹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공부 잘하는 그룹에 제일 작은 애가 극소가 공부 제일 못하는 쪽에 제일 잘하는 애보다 뭐 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극대 극소는 딱 그냥 그 개념이야. 그 개념. 자기 주변끼리 우리끼리 얘기해. 그러니까 극대는 극소보다 무조건 크다. 참 거짓? 거짓이라고. 알겠지? 극소가 극대보다 더 클 수도 있어. 일반적으로는 극대가 극소보다 크겠지. 극대가 하나, 극소가 하나 있으면은 극대가 당연히 크겠지. 그치? 근데 극대가 여러 개 있고 극소도 여러 개 있어. 그러면 극소가 극대보다 뭐 할 수 있어? 클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리고 극대가 최대값이다 라는 건 또 아니야. 최대값은 누구야? 그냥 주어진 정의역의 범위에서 제일 큰 게 최대야. 이해되죠? 주어진 범위에서 제일 작은 게 최소가 되는 거고. 자, 이제 여기까지 정리했고. 자, 이제 우리는 뭘 볼 거냐면 미분이 가능한 함수. 미분이 가능한 함수라는 거는 여러분 앞에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돼? 부드럽게 그려져야 돼. 즉 뾰족점이 있으면 되는데 안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런 식의 그래프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얘를 우리는 극대라고 보고 얘를 뭐라고 보자는 얘기야? 극소라고 보자는 얘기지. 그러면 이렇게 미분이 가능한 fx 입장에서 이 극대는 반드시 어디에서 갖냐? f'x가 0이 되는 점에서만 가질 수가 있는 거야. 왜? 기울기가 이렇게 계속 되다가 이렇게 되는 점에서 갖는 거니까. 맞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극소도 f' 뭐에서 f'x가 0인 점에서 극소가 되는 거야. 그치? 제일 작으니까 제일 아래 있을 거야. 제일 아래. 그러면 이 점을 지나가는 접선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이해되겠니? 그래서 극대 극소. 지금 우리는 어디 전제조건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얘들아? 미분이 가능한 함수 전제조건이야. 극대 극소가 되려면 f' 값이 무조건 뭐가 된다? 0이 되는 점에서만 뭐한다? 나타난다라는 거야. 근데 반대는 또 안 돼요. 그러면 f'x가 0인 데는 무조건 그러면 극대나 극소냐? 라고 물어보면 그렇지는 않아. 왜? 우리가 아까 설명드렸던 움찔이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 그래 안 그래? 그럼 이 움찔이라는 그래프는 얘는 f'x가 뭐가 된다고? 0이 되는 그런 지점이야. 알겠지? 근데 다만 증가에서 증가로 가다 보니까 극대 극소는 부호의 변화가 있어야 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나 마이너스에 플러스의 변화가 있어야 우리가 극대 극소라고 붙여주는 거지. 맞아? 근데 극대 극소의 원래 개념은 나 제일 커 극대, 나 제일 작아 극소야 그게. 근데 그걸 미분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 버리면 이 극점은 부호를 바꾼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제일 크려면 플러스였다가 얘는 마이너스로 바뀌어야 되거든. 그래야 내가 제일 커. 그치? 내가 제일 작으려면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였다가 뭐가 돼야 돼? 플러스가 돼야 돼. 그래야 내가 제일 작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정리할게요. 극대극소는 f'x가 0이 되는 점에서 가진다가 아니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지? 그러니까 f'x가 0이라고 무조건 극대극소가 되는 거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극값과 미분계수의 관계에서 fx가 미분이 가능하고, 미분이라는 존재 조건 안에서 얘기하는 거야. x 이퀄 a가 극값을 가지면, 알겠니? 여기가 이제 우리가 a라고 보시면 되겠죠? 극값을 가지면 f 플라임 a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반대, f 플라임 a가 0이라고 해서 얘가 극값을 가지냐? 이거는 아니다 이 얘기야. 극값을 가지면 얘는 되느냐? 얘는 무조건 오케이. 아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걸로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 얘들아, 결국에는 그래프 그리려는 거야. 무슨 그래프? 3차 함수 그래프. 자, 선생님이 그래프 그리면서 한번 설명할게요. 여기 한번 보세요. 보기 4번 문제인데 이게 이제 뭐냐면 이 얘기거든. 다음 함수의 극값을 한번 구해보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이거의 그래프까지 한번 같이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차 함수의 그래프는 우리가 3차 함수 그래프 그리기 전에 무슨 생각부터 해야 돼? 아, 세 가지 유형이 있어 라는 것부터 생각을 해야 돼. 알겠지? 그런데 그 세 가지 유형 중에 어떤 거가 그려지냐 라는 거는 도함수인 2차 함수가 근을 몇 개 갖느냐가 정해지는 거야. 아까 얘기했죠? 도함수가 근을 2개 가지면 웨이브가 될 것이고, 근을 하나 가지면 중근이면 움찔이 되는 거고, 근을 안 가져 허근이야. 그러면은 휘리릭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의 극값을 이제 구하라고 했는데, 어쨌든 극값은 선생님이 좀 이따 구해보고 일단은 도함수부터 만들어 볼게요. 6x제곱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지. 맞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x값이 뭐인 거 알 수 있어? 풀마 1인 거 알 수가 있겠다. 그래 안 그래? 그리고 얘가 지금 양수야 음수야? 양수야. 그러면 0이 되는 값이 2개가 있으니까 너는 무조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구나 라는 거 내가 알 수가 있겠지. 맞죠? 그래 안 그래? 그리고 여기에서 뭐를 가져? 극대를 갖고 여기서 뭐를 가져? 극소를 갖겠지. 그러면 극대는 x 이퀄 어디서 갖는 거야? 마이너스 1에서 가질 것이고. 이해됩니까? 극소는 어디서 가져? x 이퀄 1에서 갖겠지. 여기니까 이게. 그치? 그러면 극대값, 극소값을 극값이라고 하는데 무슨 값이라는 거는 얘들아 y값이야. 누구 값이라고? 최대값, 최소값 다 무슨 값이야? y값이야. 그러니까 극대값을 구하라 그러면 여기 원함수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1의 함수값이 바로 극대값이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극소값은 x 이퀄 2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1에서의 함수값이 뭐가 된다? 극소값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니? 그래서 극값은 이제 그렇게 구하시면 되는데 한번 해볼게요. 자, f-1 한번 넣어볼게. 마이너스 1이면 얼마가 되니? 마이너스 2 더하기 6 더하기 5 이렇게 되겠다. 그쵸? 그래서 얘는 9가 되는 거 내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f1 한번 해보면 1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7에서 6을 빼니까 1 되는 거 알 수가 있겠네. 그치? 그래서 우리가 극값은 다 구했어. 극값은 극대값은 x 이퀄 1일 때 9. 알겠어? 극소값은 x가 1일 때 1 이렇게 최대값 최소값하고 그냥 똑같은 개념을 생각하면 돼요. 함수값이야 그냥. 그러면 이 함수의 그래프는 우리가 어떻게 그릴 거냐 이렇게 그리시면 돼. 도함수를 만들었더니 0이 되는 점이 2개야. 0이 되는 점이 2개고 최고창이 양수니까 분명히 웨이브인 이렇게 그려질 거겠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나는 이 좌표를 구해봤더니 마이너스 1,9라는 점이고 이 좌표를 구해봤더니 1,1이라는 점이었어. 그래 안 그래? 자, 그리기 시작할게요. 잘 보세요. X축, Y축 이렇게 그리고 일단 이 점을 먼저 찍어주는 거야. 그러면은 마이너스 1, 얘가 9래.
여기를 반드시 지나겠지. 그쵸? 그 다음에 2점 찍어주는 거야. 1,1, 1,1 여기를 반드시 지나겠지. 오케이? 자, 그런데 이렇게 점을 찍어줄 때 선생님이 조금 더 팁을 주면 여기가 여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극대지 극대. 그치? 극대니까 이렇게 표시하면 돼. 이렇게 이만큼만 표시해줘. 일단 알겠어? 여기가 뭐야? 극소지. 극소는 뭐야? 이렇게 표시해줘. 이렇게. 여기까지 됐습니까? 한 개만 더 이제 여러분 표시하면 돼. 어떤 거 한 개만 더 표시하면 되냐면 y절편이 얼마니? 5지. y절편이 뭐라고? 5. 그러면 이 정도로 5라고 해볼게. 그럼 여기 반드시 뭐 해야 돼? 지나가야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적당하게 어차피 곡선이기 때문에 뭐 못 그려? 정확하게 못 그려. 개형만 알면 돼. 얘는 이렇게 내려오면 되고요. 이렇게 와서 여기를 지나서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바로 fx의 그래프다. 이게 3차원 그래프예요. 오케이? 괜찮겠지? 자, 어떻게 했는지 한 번만 좀 머릿속에 정리 한번 해보자. 이걸로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해보자. 처음에 뭐 했습니까, 얘들아? 무조건 도함수 이퀄 0부터 만드는 거야. 왜? 극대 극소 자리가 결국엔 터닝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 반환점, 그 점이 어딘지를 먼저 내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f 프라임 x는 뭐냐?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9 이렇게 되겠지. 자, 마 3으로 묶었더니 x제곱 플러스 2x 빼기 3이네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얘가 0이 되려면 뭐가 돼야 돼? 얘가 0이 되려면 2라고 3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근데 두 분의 합이 여기서 마이너스 2인 거 보니까 이렇게 되겠네. 오케이? 그러면 나는 뭐를 구한다고? 이 극값을 구하는 거야. 극값을. 알겠지? 그래서 여기다가 2를 집어넣을 때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실수 많이 하냐? 여기다가 또 1 집어넣는 애들이 있어. 여기다가 1 집어넣어봤자 어차피 0이야 얘들아. 당연히 0이 된 x값이 이거였잖아. 그치? 그래서 극대값, 극소값은 얘들아 무슨 값이야? 함수값이야. 뭐라고? 함수값. 즉 원함수에 있는 원함수에. 그래서 여기다가 1 넣으면은 마 1, 마 3 더하기 9 더하기 1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가 4니까 뭐가 되겠니? 15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마 3을 여기다가 넣으면 마 3이면은 플러스 27이 되겠다. 그쵸? 그 다음에 마 3을 넣으면은 9에다 얼마니? 마이너스 27이 되겠네. 그쵸? 그 다음에 마 3 넣으면은 마이너스 27 플러스 12니까 없어지고 뭐가 되겠어? 이렇게 되겠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그래프의 개형을 빨리빨리 아는 게 중요하고요. 얘가 지금 3차 함수 내음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네가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얘기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x축, y축을 그리시고 마 3, 마 17 여기라고 합시다. 알겠지? 그럼 그 다음에 얘는 1,15니까 이 정도라고 합시다. 그리고 얘를 지나네. 10 이렇게 여기를 지나네. 그치?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고 이 점이 이 점이니까 너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너는 이렇게 생겼구나. 이게 쬐끔하게 그려주는 게 되게 편해요. 이렇게. 알겠지? 그럼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야? 그냥 길 따라 쭉 가주시고 길 따라 쭉 가서 여기 지나서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이렇게. 이게 바로 뭐냐면 이 3차 함수의 그래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치? 자, 문제 한번 잠깐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 fx의 극값을 구하고 그래프 한번 그려봐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쵸? 3차 함수 선생님이 여러 번 했으니까 선생님 4차 함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4차 함수는 다음 시간에 4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 6가지가 있거든. 그거를 배우고 나서 합시다. 오늘 3차 함수만 하고. 자, 그러면 이 친구 한번 해보면 뭐부터 해야 된다고 얘들아? 도함수가 0이 되는 값부터 구해야 돼. 그래서 f 프라임 x를 구해보면은 6x 제곱 마이너스 6x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뭐 얘는 6으로 묶으면 x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뭐가 되겠어? 뭐 2라고 2인데 합이 얼마야? 1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는
이렇게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됐지? 합이 1이잖아. 합이 1. 합이 1이려면 얘가 마이너스 얘가 2가 돼야 되겠지. 근이. 어? 합은 부호 반대니까. 그쵸? 그래서 여기 있는 마이너스 1하고 1을 어디다가 집어넣어? 여기다가 넣어, 여기다. 알겠지?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었더니 이거 불러 그냥 0이래. 얘가 0. 알겠지? 그 다음에 2를 넣었더니 얼마가 됐어? 마이너스 17이 됐어. 이렇게. 아시겠어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그러시고요. 마이너스 1,0이 여기 지난다. 근데 이렇게 생겼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17, 2, 마이너스 17 여기인데 이렇게 생겼다. 이런 얘기네. 알겠어? 자, 마칠이니까 뭐 이 정도 여기 지난다. 이렇게. 그러고 나면은 쭉 그려주시고 쭉 이렇게 와서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서 이런 값, 뭐 이렇게 그래프 그리라는 문제가 뭐 시험에 나오지는 않으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뭐 하면 돼? 그려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려지겠다. 아셨죠? 자, 여기 370번 문제는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면 됩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2번 문제는 그냥 단순한 계산 문제인데 한번 봐봐. 얘가 지금 몇 차 함수니? 3차 함수야. 미지수가 몇 개야? 3개야. 미지수가 3개면 조건 몇 개만 있으면 돼? 3개만 있으면 되겠네. 근데 여기서 x 이퀄 1에서 극소값이 뭐라고? 그러면 얘는 대놓고 뭐란 얘기냐면 1, 뭐란 얘기야? 그냥 얘를 이렇게 보자. f1이 뭐란 얘기야? 마사 이 말이 되겠지. 그쵸? 그 다음에 x 이퀄 2에서 극대값을 갖는다고 했지? 그러면 얘들아 이렇게 극소값, 극대값의 이러한 조건이 나에게 주는 힌트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거는 이거 하나만 나에게 준 게 아니고 극소값이나 극대값을 가지려면 f 플라임 함수값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겠지. 맞죠? 얘도 f 플라임 2는 반드시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겠네. 맞지? 극대값, 극소값은 함수값 개념이니까 f1이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야. 근데 x 이퀄 1에서 x 이퀄 2에서 극대나 극소를 갖겠다고 하면 도함수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고? 0이 돼야 된다고. 0. 거기 접선의 기울기니까.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fx니까 f 플라임 x 만들면은 뭐 얘는 없어질 것이고 a, b는 살아남겠지. 그러면 거기다가 얘하고 얘 집어넣어서 뭐 계산하면 a, b 구할 수 있겠어 없겠어? 구할 수 있겠지. 계산 문제니까. 그러면은 이제 a, b 구하고 나서 이제 c는 얘를 가지고 뭐 하면 되겠니? 그냥 뭐 구해버리면 되는 그런 단순한 문제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 37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봐봐. 함수 fx의 극대값이 뭐라 그랬어? 5라고 했고 f2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얘기했어. 그치? 그러니까 극대값이 5고 어디서 극대값을 갖는지 내가 알 수는 없어. 그쵸? 자, 그런데 fx라는 친구가 x가 0보다 작을 때는 이러한 3차 함수를 가지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러한 3차 함수를 갖겠다 이런 뜻이잖아. 맞지? 그러면 이거는 지금 이 얘야 뭐 이 a라는 친구 때문에 그래프를 여러분이 판단할 수가 있어 없어? 없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히 뭐 a가 양수일 때, a가 0일 때, a가 음수일 때를 판단하면 되겠지. 항상 어떤 미지수가 있는데 그게 양인지 0인지 음인지를 모를 때는 판단할 수가 없잖아.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 양, 0, 음으로 나눠서 판단을 해야 돼. 그래서 a가 양수일 때, a가 0일 때, a가 음수일 때로 한번 나눠보겠다는 얘기야. 나눠보겠다는 얘기고 a가 만약에 양수라고 한다면 얘가 양수라고 한다면 얘는 자 일단은 얘 잠깐 놔두시고요. 3x-x 세제곱이 얘가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는 거가 되겠니?
그려보면 x제곱 x로 묶으면은 이거는 x로 묶으면 3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러면 얘는 뭐 0이 될 것이고 얘는 뭐가 되겠어? 풀마 루트 3이 되겠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는 그래프가 됩니다. 얘가 이 친구가 왜? 0에서 뭐를 가져야 돼? 근 가져야 되고 풀마 루트 3에서 근을 가져야 되니까 맞지? 이렇게 그래프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A가 지금 우리가 양수일 때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야.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A가 양수면 결국에는 이 친구가 만약에 2, 3 이렇게 돼버리면은 얘가 뭐가 되는 것 뿐이야? 이렇게 더 커지는 것 뿐이야. 이런 식으로. 맞죠? 얘가 만약에 작아지면 뭐가 되는 거야? 그냥 조금 더 이렇게 얌전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것 뿐이고 그냥 이거하고 이 차이가 뭐야 얘들아? x제곱은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그치? 2x제곱은 이렇게 생긴 거네. 이렇게 뭐 이렇게 좀 더 이렇게 급하냐 안 급하냐 그 차이라고 보면 되겠지. 맞지? 응.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a가 일단 양수니까 x가 0보다 작은 쪽만 내가 따질 거니까 누구만 가져갈 거냐? 이만큼만 내가 가져갈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양수예요. 양수고 이 그래프를 생각을 한번 해보면 x로 묶어보면 x제곱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는 x 플러스 루트 a x 빼기 루트 a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그래프는 a가 뭐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양수고 이렇게 셈이 왔다가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줄게.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뭐 마이너스 a이고 얘가 a 이러면 되겠지. 근이니까 그치? 그러면 이거에서 누구 거만 사용하는 거야? x가 0보다 큰 거만 사용하겠지? 그러니까는 그래프가 어떻게 될 수 있냐? 이쪽 것만 이렇게 사용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이 fx라는 그래프가 만약에 a가 양수라고 한다면 이 그래프는 개형이 이런 식으로 밖에는 못 나와. 알아듣겠니? 그러면 극대값이 5라고 했잖아. 극대값은 어디에서밖에 안 갔습니까? 여기에서밖에 안 갔겠지. 그러면 얘는 근데 얼마야? 0이잖아. 돼? 안 돼? 당연히 안 되겠지. 그래서 네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 하나씩다. 그 다음에 a가 만약에 0이라고 한번 해볼게. a가 0이라고 하면 얘는 뭐가 되겠니? 0이 되겠지. 얘는 뭐가 되겠어? x 세제곱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래프가 지금은 좀 어려워 니네가. 왜냐면 그래프를 아직은 잘 모르니까. 근데 좀만 공부해보면 생각보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이 친구는 0이니까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겠지 뭐 그냥. 그쵸? 그 다음에 이 친구는 x 세제곱만 남으니까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는데 0보다 크거나 같은 쪽만 내가 가져올 거니까 이렇게 가져온다라고 보면 되겠다. 그치? 그러면 a가 0일 때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극대값을 아예 가질 수가 있어 없어? 없다라고 봐야 되겠지. 그래서 아 너도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 a 값이 무조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음수가 돼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a가 음수면 얘들아 어떤 상황이 되냐 한번 살펴볼게요. 선생님이 a가 음수면 아까 얘가 뭐였어? 0하고 풀마 루트 3이었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근데 아까는 양수였으니까 이렇게 갔던 거였어. 이해됐지? 근데 이제 얘가 음수면 어떻게 가야 돼?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지. 이렇게. 이해됐? 아 잠깐. 아까 얘가 지금 음수잖아. 얘가 음수니까 아까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얘만 사용했잖아. 근데 a가 음수면 이렇게 곱할 때 뭐가 됩니까?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가야 되겠지. 지금 알아듣고 있니? 네. 아니 이게 지금 3차 함수잖아. 3차 함수가 0이 되는 어쨌든 x값이 몇 개? 3개 있잖아.
근이 3개라는 거 아니야. 그럼 어쨌든 이게 3번 지나간다는 얘기고. 그쵸? 그리고 니네가 이것도 다 알잖아. 이게 좀 홀수밖에 없지, 얘들아. 홀수밖에 없으면 무슨 대칭? 원점 대칭 이거 다 알고 있죠? 기함수니까. 그치? 그런데 얘가 음수인데 얘가 음수라면 결국에 최고차항이 뭘로 바뀌어? 양수로 바뀌지. 그러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겠지? 0,0 지나야 되니까는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간다 이런 뜻이야. 이렇게 돼야 되고 0보다 작은 것만 사용하니까 어디만? 여기만 이렇게 사용하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얘는 사용 안 하고. 오케이?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음수잖아. 그래 안 그래? 얘가 음수면 이런 얘기잖아. x 세제곱 만약에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잖아. 이런 얘기. 예를 들면 그쵸? 그러면 얘는 x로 묶으면 x제곱 플러스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 이 값이 뭐밖에 없겠어? 0이 되는 값이 2밖에 없겠지. 얘는 음수가 얘는 0이 근 가질 수가 없으니까. 맞아요? 그럼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그래프가. 근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왔다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뭐를 가질 수가 없어, 근을 가질 수가 없다 이런 얘기야. 얘를 만날 수가 없다는 얘기지, x값이. 그러니까 여기서 결론적으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이런 식의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는 이런 식의 함수가 바로 뭐냐면은 fx의 함수다 라고 보면 돼. 이 문제 괜히 했다. 그래프도 모르는 애들한테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하여튼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생기니까 결론적으로 극대값이 뭐라 그랬어? 5라 그랬지. 그럼 극대값은 어디서밖에 못 생겨? 여기서밖에 못 생기네. 여기서밖에. 알겠지?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점의 좌표가 내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5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러면 얘는 결론적으로 뭐가 되겠니 얘들아? 이렇게 생긴 그래프에서 극대값이잖아. 그치? 극대값 맞죠? 그러니까 나는 얘를 가지고 뭐를 하는 거야? 극대값을 구해보는 거지. 그러면 fx라는 친구를 선생님이 이거를 a를 놔두시고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3x 이렇게 만들어 볼게. 알겠지? 그럼 극대값을 가져야 되니까 f 프라임 x라는 건 a는 상관없죠? 마이너스 뭐가 되겠어?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맞니? 그러면은 당연히 얘가 0이 돼야 되니까 넘어가면 뭐가 되겠어? x는 풀막 1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 그쵸?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일 때 뭐한다? 5라는 값을 갖는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 됐죠? 그럼 결론적으로 얘는 마이너스 1,2를 5를 곡선 위의 점이다 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 이 친구를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대입해보면 5라는 친구는 a 곱하기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대입하면 플러스 1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 그쵸?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a니까 a는 뭐가 돼? 마이너스 2분의 5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치? 그리고 f2 값을 구해야 되니까 f2 값은 여기서 구해야 되겠지? a가 마이너스 2분의 5니까 여기서 x 세제곱 플러스 2분의 5x 이렇게 될 수 있고 여기다가 누구 집어넣으면 돼? 2 대입해버리면 내가 찾는 답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2 대입하면 8에다가 2 대입하면 5가 되겠지. 그치? 답은 얼마? 13 이런 식으로. 보자. 자, 다음 함수 fx에 대해서 함수 gx를 이렇게라고 보자. 자, gx가 x 이퀄 2에서 뭐를 갖는다고 하더라? 극대값 32를 갖는다고. 그치? f 플라임 2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gx가 x 이퀄 2에서 극대값 32를 갖는다는 거는 여기서 나에게 주는 힌트는 뭐라고 얘들아? g2는 뭐라고? 32가 되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g 플라임 2는 뭐가 된다고? 0이 된다고. 그럼 이 힌트는 내가 가지고 있어. 그쵸? 그러면 f 플라임 2라는 친구를 내가 구하기 위해서는 이 식을 얘들아 뭐 해야 되겠어? 양쪽 미분해야 되겠지. 미분한 다음에 2 집어넣어야 뭐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양쪽을 미분을 하면 g 플라임 x라는 거는 얘하고 얘는 무슨 미분이야? 곱미분이지. 곱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2x 플러스 2 곱하기 fx 플러스 x제곱 플러스 2x 곱하기 f 플라임 x하고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러면
G'2는 2 집어넣으니까 뭐가 됩니까? 4에다가 UF2 더하기 2 집어넣었더니 8 곱하기 F'2 예구하는 거네. 그쵸? 그러면 여기 있는 뭐 G'2는 내가 알아 몰라. 알잖아. 0이잖아 얘는. 그러면 F2만 내가 뭐 하면 되겠어? 구하면 되겠지. 그럼 F2만 구하면 얘는 바로 구할 수 있잖아. 맞죠? 그럼 F2는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야? 여기다 양쪽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돼? 2 집어넣으면 되겠지. 2 집어넣으면 G 2는 2 집어넣으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8 곱하기 F2 이렇게 될 수가 있겠다. 그러면은 얘가 얼마라고요? 32. 네가 32 약분하니까 뭐가 되겠어? 4. 그럼 네가 4란 얘기가 되겠지. 이렇게 해서 그냥 구하는 단순한 무슨 문제야? 계산 문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네요. 그쵸? 맞죠? 자, 한 문제만 더 할 건데요. 여기 4번 한번 봐봐. 한 3분 정도 초과될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까지 합시다. 자, 얘들아, 이러한 몇 차 함수가 있어? 3차 함수. x축에 뭐 한다고? 접한다고. 모든 상수 뭘 구하라고? k를 구하라고.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은 이 생각을 하세요. 얘들아, 그 함수에서 상수항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 상수항이 없는 이 함수를 갖다가 y축으로 이만큼 뭐 한 거야? 평행이동한 거야. 맞아요? 근데 선생님이 앞으로 이제 하는 얘기들을 네가 잘 들어서 하여튼 니네 걸로 만들어야 돼. 이제 함수의 어떤 좀 식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할 건데 그게 이해가 안 되면 이제 고난이도 문제를 못 풀어. 쉽게 말하면 x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y가. 그러면 얘는 y는 x제곱 마이너스 3x라는 이 함수가 있어. 이 함수는 어떻게 생겼어 얘들아? 이렇게 되니까 얘가 0하고 뭐가 되겠어? 3이 되겠지. 근데 얘를 갖다가 y축 얼마만큼? 2만큼 끌어올려. 그게 바로 이 함수라고.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금 상수항을 알아 몰라? 몰라.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거냐? 나는 그냥 너 떼고 그냥 이 함수를 나는 뭐 하는 거야? 내가 그려버리는 거야 그냥. 왜? 아니까. 그쵸? 그리고 나서 K로 움직여가지고 뭐 하면 되는 거야? X축에 뭐 하게만 만들면 돼? 접하게만 만들면 되지. 그러려면 K로 얼마만큼 움직이면 돼? 그 문제라고 그냥. 알겠니? 이해됐어? 자, 그러면은 이 친구를 선생님이 fx라고 한번 해보면 f'x가 뭘까요? 3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가 되겠지. 3으로 묶어내면 얘는 4가 되고 얘는 뭐가 돼? 3. 그러면 1, 3, 이렇게 되겠다. 오케이? 맞죠? 그러면 여기다 1 대입하면 뭐가 됩니까? 1 빼기 6 더하기 9니까 10에서 6 빼니까 뭐가 되는 거고? 4가 되는 거고 3 대입하면 27 빼기 3, 9, 6에 마이너스 54 27이니까 0 되겠네요. 이렇게. 오케이? 그러고 나면 어떻게 내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자 1,4야 1,4 아 여기 지난데 오케이? 3,0이야 여기 3 아 여기 지난데 너 요렇게 너 요렇게 되겠지? 그래서 그래프가 요렇게 생겼다는 얘기야. 알겠니? 이게 무슨 그래프냐면은 이 그래프야 이 그래프. 알겠어? 그런데 여기다가 K만큼 뭐 했더니 얘들아 K만큼 움직였더니 오케이? X축에 뭐 했다고? 지금 접해 있어 안 접해 있어? 접해 있잖아. 그러면 당연히 K값은 뭐가 가능하겠어? 0 가능하겠지. 안 움직여도 접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얘가 또 어떻게 하면 접해 있을 수가 있냐? 얘를 이렇게 하면 돼. 어이구. 에? 얘를 봐봐. 요렇게 하면 접해 있겠지. 맞죠? 지금은 이렇게 접해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얘를 K를 이만큼 움직이면 되겠지. 자 여기가 지금 얼마야? 4야. 4 뭐라고? 4. 그럼 4만큼 뭐 하면 돼? 내리면 되겠지. 저 K는 뭐가 돼? 마사. 이 두 개가 바로 뭐다? K값.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런 식의 문제만 계속 풀 거야 이제. 근데 이게 지금 익힌 문제잖아. 발전 문제 가면 굉장히 복잡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해야 돼 우리가 이거를. 그러니까 그냥 극대 극소가 지금 무엇이냐 그런 개념 얘기는 별로 사실 중요하지 않아. 그냥 극대가 뭐 극대 그래 뭐 제일 큰 거 극소 제일 작은 거 뭐 알겠어. 그냥 그러고 넘어가면 돼. 그거 문제 안 나온다고. 우리는 뭐가 중요하다고?
그렇지. 미분이 되는 상황에서의 극대극소가 무슨 역할을 하냐. 아, 극대극소는 무조건 f 프라임 x가 0이 되는 점이 극대극소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어떤 함수를 만나면 도함수를 만들어서 0이 되는 x 후보들을 먼저 뭐 하는 거야? 깔아 놓는 거야. 그러면 거기 있는 점들이 뭐가 되는 거야? 극대나 극소가 되는 점들이 될 수가 있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거기에서 증감이 뭐 하겠어?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다. 여기까지만 일단은 공부해가지고 오세요. 알겠죠? 예. 고생했어.